사업을 하신 지는 10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그 중국이라는 땅에서 그 불모지에서 맨몸으로 부딪혀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업에 대한 리얼 스토리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또 꿈꾸셔야 되는 게 이 땅은 너무나 좁거든요. 중국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기회와 비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맹동규 사장님을 큰 함성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맹동규 인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키울까요? 네. 오늘 저 혹시 MBM몰이나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완전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 뵙습니다. 오늘 막 도착했고요. 제가 2009년에 북경에서 혼자 학생으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사실은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이쑤시개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개 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 적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뉴스킨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제가 그동안 사업해온 거를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얘기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인가요 지금? 제가 80년생이고요. 이제 딱 부록이 됐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12월생인데 벌써 교사시간 더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기쁩니다. 그 법이 통과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이제 북경을 유학 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중문과를 지원해서 2년간 이제 학생 생활을 하고 제가 당시에 군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체중 때문에. 신검을 했는데 126kg 나와갖고 원래 면제인데 그 전에 이제 이회창 대통령 후보께서 아드님 문제 때문에 면제가 없어져갖고 산업체 근무를 3년 했습니다. 그때 사회에 이제 걸쳐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제 선배님들이 대학 선배님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근데 제가 나온 그 전공을 나와서 이제 졸업을 하셔서 취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의 진로나 수입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제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업체 근무를 끝내고 복학해서 똑같이 졸업하면은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그 3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수능 시험 다시 볼까, 편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굳이 다시 하는데 이 좁은 데서 기회를 찾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선택한 것이 이제 중국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에 있는 중국 지실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이제 유학을 시작했고요. 2년을 공부하고 또 이 대외경제무역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상경계통을 지원할 거면 이 학교를 가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를 지원해서 4년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대학도 2년 다니고 여기 와서 또 어학연수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또 들어가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 배우는 지식은 시험 보는 동시에 거의 다 까먹을 거다. 나중엔 쓸모가 없을 거다. 그러면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강을 이제 20대 동안 열심히 다듬어서 잘 써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km 넘는데 이렇게 마라톤도 뛰게 되고요. 풀코스는 아니고요. 네. 투포환도 하게 되고 투포환은 이제 상금 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상금을 이제 헌팅하러 나간 거고 또 사이클을 되게 좋아합니다. 덩치 큰 사람은 사실 이 안장이 빨리 아파져갖고 못하는데 예, 저는 어쨌든 좋아해서 이제 잘 적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약한 거부터 더 센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지금은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게 하고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제 보통 유학 가면은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주말에 클럽 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일상인데 저는 그 시간에 이제 나가지 않고 이제 일렉 기타를 또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좋은 게 볼륨을 크게 키워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기타 연습하고 또 이따 보니 고양이를 또 키우게 됐어요. 키우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중국이 고양이가 한국보다 시세가 싼데 중국에서 고양이를 사서 한국에 가져가면은 한 번 교배시켜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여기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좋은 종묘라서 이제 한국 가져가서 단순히 판매를 하면은 이제 한 2배 정도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데려왔는데 너무 귀여워 제가 교배도 절대 안 시키고 교배하면 수명이 주니까 교배도 안 시키고 팔지도 않고 제가 이제 집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마리 키우면서 지금 이제 다른 이제 둘은 이제 보냈는데 이 친구는 이제 13살인데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귀여우니까 어디 나갔다가도 오래 안 있고 빨리 돌아오고요. 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거는 뉴스킨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결과를 내는 사람은 뭔가 잘 들이대고 외향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부를 이제 1등은 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장학금 8년 해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학생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3가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4년제였는데 이제 성적이 높은 몇 명을 추려갖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은 넌 4학년으로 진학하지 않고 3학년까지만 이제 본과를 다니고 바로 연구생 이제 석사를 들어가서 총 5년 안에 끝내주고 장학금도 100%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라는 조건하고 또 회사에 취직을 할 기회도 있었고요. 또 대학교 교직원이 이제 좀 수월하게 다른 분들보다 될 기회가 있어갖고 어떤 걸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스폰서님이 친누님이세요. 친누님께서는 2003년부터 제품을 쓰시면서 6년간 제품을 쓰시다가 KBS에서 이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3년 정도 넘게 이렇게 일하시다가 2009년도에 전업을 하셨거든요, 뉴스킨으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뉴스킨을 이제 알아보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누님을 돕기 위해서 당시 북경에 와 계셨던 권주몽 사장님을 가서 찾아뵙고 만나게 됩니다. 제 지금 4대 업라인이시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뉴스킨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현실 점검이나 회사의 어떤 문화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사업 영역이고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여쭤봤더니 권주범 사장님께서 6월달에 심양에서 랠리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더 깊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님과 함께 심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 닮았죠? 네. 키도 덩치도 완전 차이 나고요. 제 누님이라고 하면 보통 저 같은 여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전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닮았습니다. 심양 랠리를 1박 2일 동안 참여하면서 당시 이제 여러 성공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초대가 됐는데 다른 분들 초대가 다 캔슬돼갖고 제가 이제 당시 제 그 권주범 사장님의 와이프이신 윤혜정 사장님께서 저를 데리고서 뉴스킨의 큰 리더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방에 가서 애프터를 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따라갔더니 그때는 이렇게 뭐 대단한 줄 몰랐죠. 근데 2천만자자 박석범 사장님 계셨고 1000만자자 김영구 사장님 계셨고 2천만자자 조규철 사장님 계셨고 그 방에서 유일한 초대자로서 새벽 4시 5시까지 애프터를 한 거예요. 온 스토리 다 듣고.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고서 이제 사진을 또 여러분들과 찍었는데 제가 한 장만 이렇게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제 5대 업라인이신 백만장자 티메이트 공영배 사장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제가 중국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초창기부터 중국 시장을 개척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사진을 찍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는데 영배 형이 여기 왜 있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과 고영배 사장님께서 대학교 선후배셨고요. 2년 선배셨어요. 고영배 사장님께서 50년도 넘게 전에. 근데 그때부터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주위에 이제 평판이 좋은 멋진 선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은행을 거쳐서 외환은행에서 정년까지 하시면서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셔서 이미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동문들이. 근데 이 아들 딸이 다단계를 갖고 와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 공영배 사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서 뭔지는 몰라도 이게 이상한 건 아니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 여러모로 제가 가장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 사장님이시고요. 여기서 들은 지식 말고 제가 한 사람의 어떤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책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제 진로 선택, 석사, 회사원, 그 대학교 교직원, 이 다 해도 사부면이 돈을 벌 수 없는 사부면인 거예요. 이 책에 의해서 제가 안 바로는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저를 정말로 평생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안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된다라는 걸 이 책에서 말 듣고, 그걸 듣고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당시에 알 수 있는 가장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이영건 박사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제 이영건의 경제 포커스라는 그 경제 그 코너를 아침마다 방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산업체 근무를 할 때부터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분한테 직접 홈페이지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분 강의를 들으니까, 테이블 들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자기 홈페이지에 와서 질문하면은 그날 중으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줄까 하고서 장문의 질문을 써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에 대해서 쓰고서 질문을 올렸는데 정말 그날 저녁에 답이 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걱정이 돼서 이럴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의 이렇게 보시는 의견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람 가입자가 이렇게 뭐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시장이 없어지는 일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해도 되고 뉴스킨도 좋은 회사니까 잘 해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 제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망한 어떤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뉴스킨도 괜찮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괜찮은데 외국인으로서 제가 북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인민일보라는 이 매체가 있어요. 이제 공산당 기관지이죠. 여기서 2006년 8월 14일 날 1면에 낸 거예요. 뉴스킨 차이나. 이 위에는 열렬히 축하합니다. 뭐를? 직접 판매 경영 허가증을 받은 것을. 뉴스킨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게 됐다는 것을 굳이 축하해줄 필요 없는데 1면에 축하해준 거예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지에서, 매체에서. 중국에는 2005년도 전까지 직접 판매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회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생겨서 그 법에 의거해서 면허를 받은, 허가를 받은 회사들만 적법하게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발효되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면허를 받은 회사가 에이번이라는 회사고, 두 번째가 뉴스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메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95개 회사가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포브스지를 봤더니 2008년도쯤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저는 바로 체감한 게, 돈을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ATM에서 뽑는데 액수가 확 줄어 있는 거예요. 야, 이 미국발 경제 위기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피해가 오는구나. 그때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갖고 있죠. 이제 오래 지났어도. 그때 되게 어려웠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포브스 잡지에서 누구나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자산을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투자를 권유하는 종목 10가지,
비추천하는 종목 10가지를 리스트해 줬는데 투자를 권하는 종목 10가지에 뉴스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뉴스킨 정말 대단하고 좋은 회사라는 거를 다시금 알게 됐고요. 제품 체험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10년 전이죠. 11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아까 운동 그 상반신 보셨잖아요. 그게 제가 한창 다이어트 할 때인데 이때가 그때에서 한 10kg 더 뺀 거예요. 그러니까 90kg 정도 되니까 진짜 피부에 상접해진 겁니다. 피부가 흘러내리고요. 이 주름 보이죠 지금? 이게 정말 땡겼는데 한참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몬이라는 걸 이제 받아봤는데 저희 제품 중에서 가장 그 부드러운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얼굴에 얹자마자 따가워서 아 그랬어요. 제가 그만큼 피부가 많이 손상돼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손상된 피부가 어쨌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어도 더 좋아진 상태로 된다는 거는 제품이 정말 좋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주게 됐고요. 판매 아닙니까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판매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알려야 되니까 초기에는 판매가 존재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입소문과 체험으로 인해서 확산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게 됐습니다. 갈바닉도 예, 이렇게 해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움직이면 제가 갈바닉 처음 잡아봤습니다. 이때 심양 랠리 가고 트레이닝 하는데 고의로 저를 이렇게 살짝 부른 거예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나가서 간신간신 했는데 기계가 꺼진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옛날 가방이라서 그 기계가 꺼진 줄 몰라서 이 한쪽 아주머니께서 기계 꺼진 지가 언제인데 계속 문신이랑 핀잔을 줘서 어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뗐는데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완전 차이 나죠? 나 이게 진짜 기술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 주변의 모든 각국 모든 친구를 다 불러왔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배우지 않았지만 누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그 스크립트를 컨닝해가면서 얼굴에 정말 발라줘봤죠. 뭐 기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텍스트만 보고 해줬는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이 친구들이 제품을 제 얼굴 보고 사줬으면은 아마 한 번 사주고 두 번 안 샀을 텐데 재구매를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한국 친구들은 이제 제가 학교 늦게 갔기 때문에 보통 87년생, 88년생 그때 20살, 21살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구매력도 없고 그냥 애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같은 나이대에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보니까 아니면 화교 친구들 보니까 특히 화교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경제적인 교육을 잘 받아갖고 이미 그 마인드가 어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보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품은 당연히 많이 샀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게 없는데 이거를 대리점권이나 사업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품이나 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라도 이 정도 되는데 알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름방학 때 7월, 8월에 이제 선릉 연합강의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서 이제 돌아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당시에 있었던 형제자매 그룹에서 이제 더부살이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GV가 누적이 안 되고 직급도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초기이기 때문에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꼭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건 적당히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중국 사업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나 보고 가자 했는데 그 선생님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홍콩 컨벤션에서 루비 인정 받으시고 내려오시는 건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간 건 뉴스킨 전달이 아니라 그냥 뵈러 간 건데 이분이 나중에 뉴스킨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국제 변호사에다가 집안이 다 천재라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씩 다 월반을 하고 이분의 아드님은 당시 12살인데 5년 월반을 해서 12살에 그 미국 듀크대 최연소 그 아시아 최연소 대학생으로 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마침 한국에 오시게 돼갖고 어시구나 하고서 이제 공영배 사장님하고 미팅을 해드렸는데 그 공영배 사장님께서도 아드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이비리그 하버드 본과에 MIT 석사까지 해서 이제 교육을 쭉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 선생님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아들한테 지금까지 드린 유학 비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나는 처음에 아들이 유학을 갈 때 내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학비를 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들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뉴스키는 그때쯤 시작해서 계속 직급이 올라가고 그룹이 커지면서 수입이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고 뉴스킨 수입으로만 아들의 유학비를 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거의 뭐 중국에서는 준 워렌 버핏 정도 되는 분이라서 10억 정도 이상 되는 자산가들이 이분 따라 투자하려고 투자자 클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 듣고 나서 딱 꽂힌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알아본다고. 그러면 제가 아들 유학 보내도 제도 하나도 안 쓰고 뉴스킨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 북경으로 초청을 하셔서 이제 사업 설명회나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당시 이제 호텔방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 투자자 클럽에서 이제 한 분과 같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디 투자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중이었거든요. 같이 오신 분한테 갈바닉을 이제 해드렸는데 여기가 한 부분이고 여기 안 한 부분인데 이 볼의 주름하고 이 분가 주름이 이 한쪽에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란히 1대2대로 LOI에 들어가면서 중국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 후에 얼마 안 지나서 이 머니토크라는 중국 최대 경제 잡지가 있는데 아까 투자의 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투자 종목을 알려달라라는 기사였어요. 교수 월급이 작은데 작은 투자에서 조금 더 큰 투자로 그걸 불려서 어떻게 큰 투자를 하게 됐는지 큰 재산을 이제 모았는지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그래서 연대기 같이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어디 투자했는지. 근데 마지막이 뉴스킨입니다. 사업도 하셨지만 이제 투자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기 써놓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70대 사업자분이 뵀는데 그분의 피부나 이런 상태가 50대 같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용배 사장이 뵙고 70대신데 분명히 50대 같은 그런 피부 상태와 건강 상태를 보고서 뉴스킨이 정말 유망한 회사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신하시고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2011년 4월에 출판이 되면서 북경에서 이 잡지가 완전히 솔드아웃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던 지질대학에서 이게 그분으로 인해 생겨난 투자자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도 하고 이 데몬스트레이션 강의도 하게 됐고요. 고전적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 그룹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대륙의 LTO. 뭐든지 대륙에가 붙으면 되게 웃기고 골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골 때리는데 이런 말 좀 죄송한데. 근데 대륙에가 붙으면 뭔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 대륙에 뭐 샌드위치 하면 샌드위치 막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그거랑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LTO 때 자기가 주문한 대로 와야 되는 게 상식이죠.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문을 한 것을 선택지가 2개였어요. 홍콩 가서 받아오느냐, 미국 가서 받아오느냐, 직접 가서. 그래서 중국 파트너가 당시 5분 정도 계셨는데 또 1인당 구매 액수도 만지부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분은 홍콩으로 해서 홍콩 가서 받아오시고 2분은 미국 컨벤션 가실 거니까 미국으로 배송지 해놓으신 거라서 당시 이제 2011년 컨벤션에 갔었던 이제 100명 정도의 저희 이제 형제다잉 사장님들과 함께 이 아이스퀘어드 바디 갈바닉을 한 개씩 2개씩 가방에 넣고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받아고 한국에 와서 또 제가 다시 다 모아서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12월달 북경 랠리에 가시는 분들한테 다시 2-3개씩 나눠드려서 호텔 로비에 쌓아둔 겁니다. 대륙의 LTO라고 하면 하죠. 이게 딱 만지부여치입니다. 한 분 거 분량인데 이렇게 정말 원시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했지만 그 자체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었죠. 제가 중국 사업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맞습니다. 제가 막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겠다라고 목표 의식을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우연히 시작했지만
자세를 고쳐잡고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차 LTO인데 당시 똑같은 물품을 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 알스퀘어드하고 바디 갈바닉으로. 그 전에 전장에서 그 LTO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갖고 두 번째 그때도 서버가 마비됐거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준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버도 증설하고 재고도 많이 준비하고. 근데 그걸 또 넘어서 또 서버가 다운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날만 1억 달러 넘게 났습니다. 재고가 부족해갖고 3시간 만에 끝났어요. 1억 달러어치가 다 팔려서 다른 나라에 재고를 끌어다가 충당해줄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한 그때 대여섯 명 있었는데 5월 1일에 했거든요, 아침에. 저는 그 4월 마감하고 좀 이렇게 편안히 있다가 오늘 LTO 한다고 했지 한 4만 5만 정도 떴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거의 12만 정도 뜬 거예요. 이걸 보고 좀 느낀 게 야, 뉴스킹 진짜 영업이 아니구나.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한 1억 5, 6천 정도 되는 액수죠. 이걸 내기 위해서 제가 바디갈바닉과 알스퀘어를 들고 중국 전역을 뭐 보여주러 다니지도 않았고요. 한 분한테 사업기회를 전달한 걸 통해서 그게 전달돼서 바다 밖에 있는 제가 여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영업이 아닌 거죠. 이 매출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야, 중국의 폭발력이 진짜 엄청나구나. 이제 진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겠다라고 처음 마음 먹은 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LTO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또 북경에서 이제 랠리도 주최하게 되고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대 파트너 사장님 그 선생님께서 다이아몬드 되시고 1+30도 달성하시고 3대까지 두바이 트립 가시고 북경 연합센터라고 이제 뭐냐면은 한국의 이제 각기 다른 그룹의 리더분들이 북경의 제일 노른자 건물에다가 센터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을 저희 제 파트너 교수님을 이제 시킨 거죠. 북경 레이도 주관하고 진짜 사업 1년 해서 중국 라인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좀 거칠 것 없고 기분이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 사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1.15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2014년 1월 15일 날 터진 일이라서 우리 6.25라고 하는 것 같이 여기 1.15 사건이라고 하는데 CCTV에서 9시 뉴스에 뉴스킨에 대해서 부정적인 톱 기사를 3일 내내 냈습니다. 우리나라 터진 9시 뉴스에서 내내 첫 땡 뉴스킨,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 뉴스킨 안 좋은 일. 너무 뉴스킨이 너무 잘 돼갖고 외국 회사 견제도 받았고 그때 TRIT가 나오면서 더 엄청난 열기가 정말 너무나 과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 9시 뉴스에 되면서 주가가 당시에 140달러 한 주에 140달러까지 찍었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30달러 떨어지고요.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내국인끼리 가입도 차단됐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빼라. 파트너 사장이 그 당시 이제 그 사촌 언니께서 그 시진핑 정부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서에 장관급으로 계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입각을 하라고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고사하시다가 더 고사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사업자 자격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타격이었는데 중국 시장에 신규 진입이 봉쇄된 거예요. 저 같은 제가 할 때는 LOI의 첫 달만 통과해서 Q1이 되면은 중국 시험을 봐서 바로 중국 스폰서링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이후로 막힌 겁니다. 지금은 이제 EBA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로 중국을 이제 개척하실 분도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봉쇄가 되면서 한국 사업 자체도 확 막혀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2013년, 4년 그때가 사실 PRIT 나오고 한국에서도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매출도 크고 다들 돈 많이 가져가고 그런 시기인데 저는 대신 중국에 집중해서 중국이 잘 되고 있었는데 혼자 안에서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을 보고 온 사람들이 거의 다 고위층이나 좀 적어도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기업체 사장이나 투자자나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체면 깎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나라의 눈밖에 나면 또 굉장히 어떤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제일 먼저 갔다는 얘기죠. 굉장히 괴멸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혼자만의 말 그대로 IMF를 이제 겪게 되고요. 근데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만둘까 계속할까 누구나 선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그렇게 다 관두는데 안 그만둔 사람이 있어갖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스폰서인 입장으로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팀도 없어진 상태인데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걸 저한테 자문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자료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런 활동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그럼 중국 시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이제 전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8,582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 5,000달러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아이템인 항로화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최소한 5,000달러는 돼야지. 근데 중국은 2003년도에 처음 오픈했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였고요. 제가 시작할 당시에도 3,000달러 되었습니다. 근데 2017년 기준으로 8,000달러가 넘어서 이제 작년 말 통계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올라갔겠죠 당연히. 이 제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뉴스킨이랑 딱지 안 붙어있지만 이것도 뉴스킨 제품이고요. 이거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상금 헌팅 하려고 투포환 했다고 말씀드렸죠. 투포환 던져하고 다 나온 상금으로 이걸 샀거든요. 다. 이거 다 합쳐서 10 몇 종인데 2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냥 뉴스킨 거는 바디바도 1년에 170만 원, 180만 원 버는데 바디바 살 수 있습니까? 한국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네, 15,000원 정도 합니다. 1년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바디바 15,000원 못 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저가 제품인데 시원이라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았는데 뭐 좋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2009년에 3,690달러. 근데 이제 에이지락 시대가 되면서 2018년도에는 아마 8,600달러 넘었겠죠. 에이지락 제품들이 잘 팔립니다. 실제로도. 티얼라이트 같은 경우에 한국 지금 환율 계산했을 때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보다 더 비싸죠.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갈바닉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단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72만 원 정도 해서 패키지로만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품절되고요. 그런 시장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참 중국에는 정말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색안경은 끼지만 그런 저가 제품만 봐서 그렇고 이런 판매 보조용품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매출도 많이 띄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거 알려드리면은 중국에서는 1년에 4번 엑스포를 합니다. 2, 5, 8, 11월 달에. 그래서 이때 프로모션을 하면서 굉장히 선물도 많이 주고 이런 이제 구미가 담기는 이런 것도 많이 내놓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장바구니에 150만 원어치 정도를 넣어서 한 번에 결제하면은 이 24종 미니어처 세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서랍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종이 서랍인데 이거 열면은 이 미니어처 제품들이 2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거 뭐 선물같이. 네. 근데 이거를 150만 원어치 제품을 이렇게 원래 살 거라서 받은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싶어서 이제 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성숙해졌다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취업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연 800만 명 이상이 4년제 이상만 800만 명 넘게 졸업을 하는데 취업도 어렵지만 가도 한 달 봉급이 이민폐로 4,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폰도 못 사죠. 아이폰이 얼마길래? 예, 보통 한 8,000원, 8,000이 넘거든요. 그럼 대학 가기도 쉽지 않은데 대학 졸업해서 취업난도 돌파한 인재가 2달 동안 먹고 쓰고 한 푼도 안 써도 아이폰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에 대한 그런 추구가
갈급함이 있는 거죠. 너도 못 사고 나도 못 사는 건 괜찮은데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집이 잘 사니까 아이폰이 문제가 아니라 막 슈퍼카를 색색깔로 갖고 다니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 원래도 돈 좋아하는데 상대적 빈곤감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을 못하는 이유는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아이템도 필요하고 운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근데 뉴스킨을 하면은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은 자기가 쓰고 좋은 제품을 이렇게 쉐어함으로써 그런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점이죠. 자, 합법적 네트워크 회사가 작년 1월달 기준이니까 지금 한 너댓 개 정도 늘어났을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회사가 그 정도 됐으니까 요 정도 되는데 30개 정도가 외국계 회사고 60개 정도가 이제 중국 국내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 중국 정부도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장려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 왜? 취업난을 해결하려면은 뭔가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국가가 어떤 기업을 세워서 고용을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명백하니까 한계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가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 없이도 고용이 가능한 어떤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온 낯설은 어떤 수입 이제 방식이지만 사업 방식이지만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용도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세금도 걷어서 국가 재정이 넉넉하게 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지 공산당 일당 독재도 계속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도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근본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WFDSA 세계 직접 판매 협회 그러니까 이런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자, 성장 속도 가장 빠른 10개국 리스트인데 중국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데 2위예요. 유일하게 매출이 5자리에다가 1위 아르헨티나의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근데도 성장 속도는 2위다.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그 국가에서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봤을 때 이미 중국이 앞질렀는데 1인당 소비액을 보니까 미국은 1년에 US 달러로 112달러를 쓰고 있고요. 중국은 고작 27달러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총 매출은 높은데 1인당 사용 횟수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지금의 미국 사람들 정도 되면은 이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되겠죠. 예, 미국보다도 훨씬 더 몇 배 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뉴스킨 내부 자료예요. 뉴스킨 루비 이상 사장님들한테 공유하는 그 공식 자료인데 대륙,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건데 자 인구수를 매출로 나눠봤을 때 매출을 인구수로 나눠봤을 때 홍콩 같은 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16.9달러를 쓰는데 여기 인구가 많은데 적게 쓰니까 1인당 소비 액수가 1년에 0.62달러 62센트 하나 7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얼마예요? 5천억 매출을 5천만 원 나눠보면은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의 한국인 정도만 쓰게 돼도 매출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14배. 지금도 한국에 거의 2배 되거든요. 14배면 도대체 여기부터 계산 어려워지죠. 사업자 규모를 봐도 10만 명당 사업자가 1.3명이다. 10만 명 모인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업자 한 명을 찾으면 무조건 1대로 사업자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12명을 만약에 찾는다고 치면 100만 명 중에서 12명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찾을 겁니다.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자 수를 봐도 10배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만큼의 성장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도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히터 지금 더우세요? 졸리세요? 안 추우세요? 안 더우세요? 예, 괜찮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꺼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야 중국에서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그게 사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좋으니까 한 번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도 괜찮은데 뉴스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거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중국 뉴스킨에서 명문대만 골라서 방문해서 취업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캡처해 놓은 내용인데 루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2014년도 졸업생 대상으로 이제 뭐 강연회를 하는데 뉴스킨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2013년 9월 24일 기사예요. 쭉 이제 학교 리스트 했는데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니까 제가 있었던 북경만 보면은 중국인민대학교 여기도 명문이고요. 북경사범대학도 마찬가지. 북경대학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저희 모교도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 시작할 때 아무도 뉴스킨 몰랐는데 거기서 뉴스킨 사업을 하십시오. 뉴스킨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지사장님 직접 오셔서. 대학도 중국은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은 겹겹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가 와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대학생 가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보다 그 가입 연령이 높습니다. 만 22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이 피라미드에 대한 조심성이 큰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오직 뉴스킨만이 당당하게 이런 걸 개최한 건 북사대에서 북경사범대에서 한 모습이에요. 당시 중국 뉴스킨 전 중국 뉴스킨 사장님이신 앤드류 펜 사장님께서 직접 강연을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이걸 보고서 정부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2014년에 115 사건은 뭐냐? 실제로 뉴스킨은 아이템 갖고 너무 좀 과열되기도 했었고 또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 후에 그 관계가 회복됐느냐 하면 회복이 됐죠. 네. 북경대 연수반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북경대에서 이 EMBA 비슷한 그런 클래스를 개설해서 그걸 수강하게 해주고 졸업장도 주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북경대에서 직접 한 거예요. 사진도 졸업식. 북경대학 뉴스킨 관리능력 업그레이드 발전 연수반. 네, 이 이름으로. 네, 이거 사진 다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뭐 속일 수도 없고 증서까지 다 주고요. 이 대만에 계신 이제 500만 전자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걸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증서까지 이렇게 줍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가 90개 넘게 있어도 아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한국 뉴스킨 지사장님께서 조지훈 사장님께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방문해서 뉴스킨을 하세요 그러면 SNS 난리 날 겁니다. 다단계라 이제 학교까지 오는 거. 근데 벌써 6년 전에 했다니까요 이거를. 예,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랑 좋은 게 있습니다. 사드 때문에 한국 분들 진짜 엄청 피본 분들 엄청 많습니다. 어려우면 진짜 공경에 빠졌죠. 뭐 중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거의 다 굉장히 어려움 겪으셨는데 저도 그 시기를 정면으로 겪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공항 좀 오갈 때 검색이 조금 약간 세진 거 말고는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었거든요. 미국 회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아까 이쑤시개 팔아도 10억 개 그 얘기 연장해서 드리자면은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중국까지 가져가서 뭔가 이걸 마케팅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만났다가 그 사람이 뭐 배신하면은 다 털리고 돈을 벌어도 이게 또 함부로 큰 돈은 갖고 올 수 없어요. 재투자하든지 뭐 어떻게 뺏기든지 해야 되는데 뉴스킨은 그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날 속일 걱정이 없다는 거죠. 벌어들인 돈도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제 서클그룹 이 소비자 명단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한 5명도 안 되는 분들 통해서 이게 중국 분들만 있는 거거든요. 중국 우대 소비자가 써 있죠. 이게 한 화면 하나당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그럼 저는 이 사람들 아무도 제가 직접 전달한 분밖에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밑에 누군가 산 것도 다 합산을 해서 정해진 날짜에 환전 걱정도 없이 제 통장 한국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어디에 누가 매출을 얼마를 제대로 했는지 장부를 볼 필요도 없고
그 지역 담당자가 뭔가 속였을 가능성도 없고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줘서 정해진 커미션 지급 날짜에 딱딱 주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정말. 자, 본토 사업자 수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5천만 중에 8천 명이니까 0.00016%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말이 있죠. 사업 시작하면은 끝물 아니냐고. 아닙니다. 어떻게 진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다 뉴스킨 지나간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아직도 아니고요. 중국은 더 아닙니다. 14억 중에 2만 명이니까 공 하나 더 붙습니다. 근데 앞으로 1년에 700원 쓰던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10,000원씩 쓰는 데다가 인구수 하면은 뭐 계산이 안 됩니다. 몇십 배 됩니다. 최소한 30배 이상 될 겁니다.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바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하면은 에이지다기 좋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구매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로 보면 그래도 전체 소득에 비하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티어9 같은 경우에 1888 위안입니다. 그럼 아까 대졸 초임이 4천 위안이라고 보셨죠. 그럼 살을 빼려고 자기 봉급에 대졸 초임이 3배로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사업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살 빼려고 하지는 힘듭니다.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근데 루미스파는 이 스타터 키트 한 세트에 1,285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졸 초임 내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렌저 하나에 약 60명 정도한테 데모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적은 비용으로 체험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미스파 열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실례로 2016년부터 17년 봤을 때 중국 시장, 대만, 홍콩 빼고 총 매출 성장률이 18.9%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54.3%입니다. 루미스파 때문에. 왜? 2017년 12월 달에 루미스파를 처음 한정 런칭하면서 한국은 회원도 다 살 수 있잖아요. 전달에 정상 마감한 사업자 이상만 10대까지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자 독립사업자가 되려고 너도 나도 다 LOI 미리 넣은 거죠. 너도 나도 넣어서 이제 많아지니까 런칭하기 3일 전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한데 사업자 자체 많아져갖고 10대 주려다가 5대만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열기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사업자 증가율이 무려 84.5%입니다. 그래서 저의 IMF를 겪어가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통해서 다시 재기했냐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제가 전문가였지만 그 전에도 정말 한국에서 첫 손 꼽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그 중국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실무에 대해서 정말 완벽히 통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뭔가 사업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 거기도 더 쉽게 좀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거, 조직적인 거는 결국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든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룹이 생겨도 자생적으로 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까 했었는데 제 공영배 사장님과 제 스폰서 누님과 셋이서 결정을 한 게 동안방이라는 걸 해봅시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1월 달에 1기를 시작해서 1기 동안방을 하면서 정말 그때 다들 사업자 자격을 잃고 그만두고 해갖고 실제로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한 5명도 안 됐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정도 이제 위챗이라는 어플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시상식 날은 3시 꼭 가서 그걸 해주고요. 시상식 보통 안 가잖아요. 비용이 3시 가면 얼마예요 벌써. 근데 그걸 매번 갔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커져갖고 2기 수치를 이제 한 번에 가서 이제 1년에 동안방 출장을 6번이지만 처음에는 정말 가장
나오는 게 없었던 시기에 매달 간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공인배 사장님께서 이렇게 첫날 가면은 금요일날 갔다 보통 일요일날 오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선물도 이렇게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거듭 이제 기술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사업자도 좀 많아지고 리더도 발굴되고 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름은 동안방이지만 동안방 뭐 시상식 파티라고 하지만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 그룹으로서는 작은 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폰서 라인과 스킨십을 하고 뭔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1월 4일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지난주가 딱 40기였습니다. 40기 동안 그걸 지속했고 횟수로는 벌써 6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이제 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새로 또 인재도 영입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첫날 가면은 그 전날에 예약을 받아요. 첫날 공유배 사장님 오시는데 이 웰컴 디너 같이 갈 사람,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예약을 하려면은 좀 테이블에 좀 같이 앉으려면 예약을 큰 데를 해야 되는데 명수가 확정돼야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전날 다 예약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단순히 밥 먹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일이. 그래서 한 분 한 분 스피치 다 합니다. 처음 왔어도. 그럼 그거를 제 파트너가 이제 한쪽 파트너인데 한국어 잘해갖고 다 통역을 해서 공유배 사장님 다 들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명이 하나씩만 시켜도 몇십 개입니다. 제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정말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먹는 거 보면 복스럽다고 걔도 뭘 주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1기부터 해서 이제 지난번에 40기로 마무리했고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40기 축하 케이크고 여기는 이제 심양 뉴스킨 매장인데 매장에서 뭔가 하려면은 또 절차가 까다로워요. 일단 그 지역에서 좀 알아주는 사업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해서 완료해야 되고 PPT도 미리 다 보내야 되고 되게 한참 전부터 그리고 여기 감시 카메라 다 있어서 뉴스킨에서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리하는 공산국이라는 그 관청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혹시나 또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외국인 강사는 5분 이내 10분을 넘지 않게 돼 있고요. 옛날에 아예 금지됐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은 또 법적으로 보상을 풀 수 없거든요. 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니어러지도 사업자가 이때까지만 보이고 이래 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커질 거니까 그 정도는 감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호망 감시 속에서도 잘 이렇게 행사를 잘 했고요. 쭉 그 시기를 지나면서 견뎌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 4년 그거 시간을 겪으면서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죠. 제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스폰서님한테 이래도 또 가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한국에서 저희만 이렇게 다시 중국을 중단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갔었는데 안 갔던 사람들은 저희를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니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시각도 좀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영배 사장님과 제어 그룹이 같이 이제 커나가는데 거의 한 30 몇 기까지는 35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거의 공영배 사장님 쪽 파트너들이 주로 컸습니다. 저희 쪽은 별로 사업적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사업만 대신해주고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진짜 비서냐 얘네들은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본 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중국 가지도 않았고 저는 컨벤션도 빠지지 않고 가고 랠리도 매번 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되게 보이는데 여기 영향을 이제 안 받고 최대한 하는 거죠. 그래서 남긴 사람이 이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부산에서 유학했었어요. 동아대학교인가. 석사를 하고서 교수직이 보장된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 심양 옆에 번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지방법원 법원장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뉴스킨을 알아보시고서 딸한테 시킨 거예요. 뉴스킨 박사를 하지 말고 귀국해서 뉴스킨을 해라.
근데 강제로 불려갔습니다. 강제로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기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몇십 명 되는 파트너 중에 그만두지 않은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는데, 이분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사업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비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 걸었죠. 사장님, 이번 달에 사업자 떨어지신 거예요? 바로 물어봤죠. 이분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다 떠난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한 명도. 한 명 남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 제가 떨어졌는데 바로 더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이걸 듣고서 가야 되나? 왜냐면 잘 하던 분이 아니니까 계속 이거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지만, 한다고 하니까 의리를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갔고, 또 루비도 만들고, 이제 루비가 됐는데 또 조직이 잘 안 생겨서 몇 년 고생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팀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센터도 되고,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축하 해주고 강의도 해준 모습이고요. 또 다이아몬드가 9월달에 됐습니다. 대리점도 마감을 못해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진짜 그때 LOI 넣고서 다시 넣고서 굉장한 GV를 하면서 정말 파워풀하게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모그룹 랠리에 와서 강의도 해주고요. 강의해주고 제가 또 통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버님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사장님이 또 이렇게 지속한 것도 아버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30년 넘게 법관이신데 64년생이시고요. 그러니까 정년이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50대 넘어가고 자기 일이 남들이 이렇게 쳐주는 일일수록 그걸 그만두기 싫어하죠. 최대한 계속 하고 싶지. 근데 원래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판사 생활을, 법관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그 자유에 대한 갈망과 뉴스캔에 대한 그 문화와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찾아뵀을 때 이제 그때는 현직이시니까 저기 견학을 시켜주셨는데, 한 3개월 있다 여름에 가니까 저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앞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려면 정년 후 한 다음에 늦다. 한 살 젊을 때 뉴스킨을 해서 나도 내 인생의 2막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만두셨고 조기 퇴직을 하셨고요. 또 이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또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앞뒤 이제 그 후에 순차적으로 다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해봐야 뭐하냐, 어차피 난 여기 끝나면 쥐꼬리만한 연금이 난데 빨리 이걸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 그룹에는 80년대 이후에 그 밀레니얼들하고 또 60년대 이후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맞나요? 64년생 베이비 부머 맞습니까? 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을 못했던 파트너도 어쨌든 이제 그룹이 생기면서 심양 매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연합 강의장이 없어요. 서울, 선릉 같은 그런 데가 없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워크인 센터가 있거든요. 조그맣게라도. 그럼 거기서 그 해당 지역에 적어도 한 루비 이상 정도 되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지정된 시간에 어떤 뭐 갈바니 시연이나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중국을 처음 개척하기 시작할 때 이거를 한번 그렸습니다. 100명이 되면은 얼마나 커질지 감이 안 잡히니까 점잖게 1년에 한 명씩만 합시다. 볼떡을 2021년도에 5만 개가 되면은 100억을 벌 거다. 잘 되고 있었는데 2014년에 확 이제 119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확 이제 꺾였죠. 열받아갖고 이거 확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바람이 바뀌는 게 느껴지면서 다시 이걸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0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곧더블 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늦춰지긴 했지만 제가 정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보면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 이런 허황된 얘기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1+30, 1+100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1대 뭐 이렇게 30명 정도 만들면은 1년에 그러니까 그룹이 30명 정도 증가하면은
그래서 그것만으로 상금을 별도로 한 800만 원 주는 게 있고 100명을 만들면은 4천만 원 정도 줍니다. 200명은 같이 묻어가는 게 아니고 8천만 원 주고 300명 만들면은 1억 2천 주고 원래 받는 커미션 말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난번 홍콩 가니까 이거 달성한 사람들 제가 동시 통역하면서 그 텍스트를 봤어요. 30명 이상 만든 사람은 425명이고요. 100명 이상 만드는 거 상상이 됩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힘들거든요. 162조가 해냈습니다. 200명 이상 이거 말 되나요? 한국에서? 안 됩니다. 근데 21명이 그걸 해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 제품 얼마나 쓴다고요? 1년에 700원이요. 300명. 와 이건 뭐 이제 뭐 더 이상 안 되죠 이게. 2조, 1조. 이 위로 600명이나 700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뭔가 좀 이렇게 회사랑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이 있어갖고 등장은 못했지만 어쨌든 600명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는 커미션 외에 얼마 받은 거죠? 600명이면은 2억 4천은 또 별도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 인구가 많고 소비 여력이 되는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 중국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뭐 600명 이상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전에는 700명 만들었어요. 2년 전에. 이분 어쩌면 4월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트라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첫 누적 커미션 12억을 받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하죠 이것만 해도. 근데 거기서 추가로 48억 원을 벌려면 산술적으로 12억을 버는데 6년 걸렸으니까 48억을 추가로 벌려면은 한 20년에서 24년 걸리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3년 만에 벌었고요. 60억 버는데 누적 60억 버는데 9년 걸렸으니까 잘 된다고 치면 한 5, 6년 걸리지 않을까? 추가로 60억을 더 버는데 2년 만에 그걸 해냈고요. 120억을 누적으로 버는데 총 6 플러스 3 플러스 2 11년 걸렸으니까 잘 되면 한 7, 8년에 되겠구나 가 아니라 7, 8, 9개월 만에 120억을 추가로 새로 번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벨로시티도 아니고 구보상에서 나온 업적이라는 거죠. 근데 1월 달부터 벨로시티가 시작이 됐고요. 중국은 인구 수는 많은데 마감 포인트가 좀 적기 때문에 16명이 1대로 있어야지 팀메이트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뭐 이런 건 다 이제 좀 디테일한 영역이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알아만 두시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8명은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16명도 괜찮은데 8명은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옆으로 갈 사람들이 아래로 확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도 더 단단해지고 엄청난 성공자가 다 엄청난 팀메이트가 나올 겁니다. 팀메이트가 2014년도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가족 동반은 금지시키기로 했었고요. 중국을 따로 보낼까라고 했는데 중국을 따로 보내게 될 것 같죠, 사장님? 그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따로 가야 되겠죠. 회사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냥 늘어나는 거 보고만 있냐? 절대 아닙니다. 해방일보라는 매체인데 10월 28일 기사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자 상해 지역에 중국 상해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더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회사가 얼마큼 투자했는지 지금 이제 리스트한 건데 미국 뉴스킨 그룹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이노베이션 파크 확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 돈 877억을 새로 투자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민폐니까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새로 또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전에 2012년도에 720억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역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굉장하거든요 여기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노베이션 파크 지은 분이 같이 또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 랠리 3월달에 가신 분들은 참관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해서 여기가 지금 중국 뉴스킨의 헤드쿼터가 됐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이거를 제가 어제 강의 준비를 2시 반에 마쳤는데 이제 이거 핸드폰 하다 보니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갖고 이 사진 다시 넣느라고 3시에 잤는데 이걸 확장해서 이만큼 또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왜? 앞으로 사업자나 매출이 폭증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드웨어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거를 보충해놔야지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결정하는 어떤 결정자들이 뭐 그냥 뭐 동네 아저씨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한 푼이나 그렇게 뭐 씁니까? 허투루? 근데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서 877억을 내놨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런 또 체험관도 거기 여기선 소소하지만 우리한테는 소소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또 신천 지역 이렇게 새로운 체험관도 부수적으로 더 늘리고 있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중국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벨로시티가 되면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 작은 데 넣으면 작은 상태로 있고 큰 물에 넣으면 1m 한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쉐어링 보너스를 통해서 갈바닉을 한 대 유통시키면 한 2만 원 정도 받나요? 예, 1인 1닭 하셔도 되고요. 벨로시티에서는 월 배부의 비즈니스를 정말 펼치셔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10년을 나름 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제가 원숭이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부터 이 서유기라는 책을 되게 계속 이제 많이 봤거든요. 재밌기도 했고 손오공이 부처님한테 까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산에 깔렸죠.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제 있어서 정말 이 좋은 옷이나 이런 게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귀에서는 이제 하도 오래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여기서 막 이끼가 나오고 식물이 자라고 이런 보잘것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그런 단련의 시간으로 단련의 시간이 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하나씩 이제 그런 걸 찾아가고 있고요. 제가 중국을 개척할 때 이제 일주일 수익이 얼마 없는데 이걸 충당해야 되니까 커미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 갖다 팔았어요. 근데 지방선이 안 좋아져서 아버님 양주장에는 양주 한 40번 팔고요. 제 아까 기타 사진 보셨죠? 그래서 다 팔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벨로시티로 주급을 받아서 이제 이제 기타 정도 사도 되겠다. 기타 정도 쳐도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해서 기타를 얼마 전에 주급으로 샀고 또 부산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제가 실력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제 부려드려서 간 거예요. 네, 아무튼 하나씩 이제 연기에 모아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못 팝니다. 내성적이고 네, 그래서 정말 다른 거보다 이 탑GV라는 건 제가 정말 이제 뉴스킨을 하는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벨로시티 첫 달에 제일 이제 치열을 했는데 어쨌든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굉장한 뭐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지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는 좀 길게 왔지만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될 때까지 좀 지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중국 사업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시려면 정말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시작하는 것 자체로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사업자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업은 뉴스킨 내에 뉴스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뉴스킨을 통해서 아무리 못해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리라 확신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100억 월 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사업이 실제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걸 믿고 계속 그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소수입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 에너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속을 해야지 이제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뭐 노력 끈기 뭐 당연한 거고요. 의리 되게 중요합니다. 의리가 저버리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 그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켜낸 사람들은 지금 다 상해에 계신 미셸 차오 백만장자 사장님도 제가 지켜본 8년간 최고 핀이 에메랄드였고 팀 원수가 10명, 20명 8년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의리를 계속 지키시니까 지금 1000명, 20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를 믿고 스폰서를 믿고 그룹을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이게 또 중국 시장 굉장히 정글이에요. 더 험해요. 더 험하기 때문에 남을 챙기기가 쉽지 않지만 남을 적어도 우리 한국 그룹끼리 이렇게 잘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를 잘 정착을 시켜야지 바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중국 관련 행사가 이제
여기서 뭔가 마음을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업라인 중에 팀메이트 이상 사장님께 여쭤봐서 이 상해 랠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정해졌고요.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게 금요일 날 22일 날 정도 오셔서 그날 주무시고 토요일은 랠리장에서 주무시고 일요일 날 이제 정오쯤에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그때 다시 팀 행사 갖고 이렇게 애프터 하면서 하루 더 주무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자원자에 한해서 그 이노베이션 파크를 관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출장 일정을 잡으셔서 당장 뭐 내가 스폰서링권이 없어도 EBA가 돼서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떤 살펴보는 의미로 한번 와보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또 그 EBA 자격을 저돌적으로 얻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월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EBA가 되기 위한 그 액수 투자 못하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EBA를 살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만큼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체 시장에서 이제 트라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전체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더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때 한번 편승해서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올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비전은 1년에 한 번 들으면 이제 더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일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온라인 상에서나마 뭔가 좀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 스토리 채널을 만들었어요. 되게 좀 이제 개인적인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웬만한 소식들은 그래도 좀 걸러진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나마 소통하면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국 시장에서 혹은 또 뉴스킨의 성공자의 위치에서 함께 즐겁게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